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영화를 많이 보셨다면서요? 제가 야구와 함께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한 편 얘기를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예, 택시 운전사입니다. 아하.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저 말고 다른 분이, 이분은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이 택시 운전사를 감상한 그 리뷰를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이? 번역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아하. 예, 구글이 해준 것 같아요. 옆 상영관에서는 중국이 인류를 구한다는 내용의 영화가 상영 중이고, 내가 들어간 상영관에서는 한국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영화가 나오고 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주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다 보고 나서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났다. 감동했고 매우 부러웠다. 아마도 두 상영관의 관객들은 모두 자신의 조국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아, 그렇군요. 왜 다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 벌써 국내에서 1200만 관객을 돌파했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이 봤어요? 예. 혹시 이 PD님은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대충 내용은 다 들었죠. 예.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뭐 다 아시는 지극히 평범한 얘기다. 근데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주인공이 택시 운전사라는 지극히 평범한 분이 주인공이다 보니 오히려 이 몰입도가요, 평범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하.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0대 대머리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끓는 거야. 아, 누군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지인들, 앞으로 얘네들 모니터링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중국에서는요, 가상의 전쟁 영웅을 만들어낸 영화 전랑2, 이게 흥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도 외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예, 한 달 전에 개봉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1억 5천만 명이 관람을 했대요. 와, 중국인 10명 중 1명 정도는 봤다는 얘기네요. 대단하죠. 역시 여기가 인구가 많다는 게, 택시 운전사 1200만, 그러면 이건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5손가락 안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네는 앞자리가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엄청나게 이 전랑2라는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영웅을 다룬 영화가 대박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웅은 어벤져스급이 아닌 서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요. 아니, 전랑2에 나오는 주인공은 완전히 어벤져스던데요? 그렇죠. 얘는 쉽게 말하면 중국판 람보예요. 람보. 오호. 안 죽어. 할리우드급 블록버스터 전쟁 무기와 액션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중국 특수부대 요원인 전랑이 아프리카 내전 그 현장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뭘 하느냐? 아프리카 난민 그리고 중국의 동포들을 구해준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아, 안 봐도 뻔한. 그렇죠. 영화에서 한 줄 대사를 뽑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전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중국을 건드리면 어디에 있든 찾아가 죽이겠다. 아이고. 이 한 줄이 이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도 죽이겠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주어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예, 그게 문제죠. 오비 일학인지 모르겠지만 2달 뒤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국 제19차 공산당 대회가 열려요. 시진핑 정부의 군사 굴기, 묘하게 오버랩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에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들었잖아요. 그랬었죠. 우리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여온 사드 탓에 중국에 밑보였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근데 추석 연휴에 그것도 전날이에요. 어제 홍콩 유력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요. 이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중국의 경쟁국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허. 다소 의외죠? 그러네요. 과거 한국은 중국의 롤 모델이었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경쟁국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예전 중국은 한국의 중간 제품을 수입해서 이를 조립해서 파는 형태의 무역을 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한국의 중간 제품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런 설명이죠. 아니 이거는 예전에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듯이 중국도 이제 한국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화웨이와 같은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국제 무대에서 삼성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라이벌이라는 거야. 그렇죠. 향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인도 이곳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요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삼성도 못한 일을 중국 브랜드들이 이미 했다. 한마디로 사드는 핑계일 뿐이고 한국은 중국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 이겨내야만 하는 경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 저희가 개그 콘서트 마대전자 이런 식으로 중국 제품을 더 이상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벌써 기술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뭐 업무상 중국을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뭐 상하이나 베이징 이런 데서 워낙 기업들 초청 행사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중국에 있는 전자상가, 우리 같은 이런 용산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보면요. 대부분이 삼성과 LG 제품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요. 삼성과 LG 제품은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오히려 하이얼 이런 토종 기업 브랜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사드 배치 논란이 일어나기 전부터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략 3, 4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쩌면 한국을 경쟁국이 아닌 아예 무시하는 상대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하. 이런 상황이 자동차, 조선, 화학 사실상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국 라이벌론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이? 어떤 주장이에요? 과연 경제적인 배경만 있을까? 오히려 문화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서두의 영화 두 편을 예로 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6일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를 상영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어이? 금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 초에 중국분은 금지되기 전에 영화를 빨리 보신 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중국에서는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서도요. 검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북한만 이런 게 가능한 줄 알았더니 중국도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데요. 네. 복수의 외신을 제가 보니까 중국 당국이 이달 초에 중국 내에서 택시 운전사 상영을 금지를 했고요. 문화 정보 사이트 중에 두판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는 한 판이 아니라 두 판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두 판이에요. 두 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문화 사이트인데 택시 운전사 홈페이지 자체를 없애버렸고요. 택시 운전사와 관련된 온라인 검색 자료, 영화평, 추천 내용, 관련 기사 이러한 컨텐츠를 삭제해라. 어허. 이러한 명령을 담은 공안이겠죠. 이 중국 당국의 공문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SNS나 이런 데에서도 싹 사라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트위터죠. 웨이보에서는요. 택시 운전사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가 된대. 이야하. 이거 참 기술도 좋아. 이거 어떻게 올리자마자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의 네이버죠. 바이두. 바이두에서는요. 택시 운전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검색이 안 된대 아예. 아하. 중국에서도 지난달 개봉 후에 두 판에 수만 건의 글이 올라왔고요. 평점도 10점 만점에 9.1을 받을 정도로 택시 운전사가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일부터 상영 금지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천안문 사태, 젊은 분들은 살짝 이거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1989년 6월 4일이더라고요. 벌써 1989년에 베이징 천안문 광장 여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 무려 100만여 명 이분들을 탱크를 비롯한 무력으로 진압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외신 사진 중에 탱크 바로 앞에 옷 다 벗고 그렇죠. 딱 막고 있는 그 사진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이 사태가 세계적인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알게 모르게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택시 운전사와 비슷할까요? 공산당은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천안문 사건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극소수가 주도한 반혁명 폭난, 폭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도 북한이 주도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 네. 제가 택시 운전사를 보니까 여기서도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복군인이 통역으로 활약한 유준열, 우리 해리의 남자친구죠. 유준열이를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곤봉으로 막 때리면서 발로 막 밟아요. 아하.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면서. 그래야 자기도 죄책감이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얘도 사람인데 이러한 장면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건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금지를 시킨 거죠. 그러면 왜 중국 당국은 천안문 사태를 자기네 국민들이 다시 떠올리는 것을 싫어할까요? 이제는 시간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사실상 죽게 만든 그 이유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국가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30여 년 전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하지 말자 이러한 뜻에서 택시 운전사를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에게 이거를 그대로 노출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K-팝, K-소설 그리고 경불진과 같은 K-팟캐스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럼요. 어허. K-팟캐스트의 우리가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 통틀어서 K 콘텐츠가 날 것 그대로 대륙에 유통되는 일은 시진핑에게 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아하. 예전 방송에서도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고 싶은 야욕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는 사드 배치를 들먹이면서 작게는 한국의 경제 보복을 더 크게는 자신의 종신 집권을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진짜 이게 단순히 사드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 안에 있는 빅피처일 수가 있다. 네. 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 시진핑의 시와 시황제 시는 다르겠죠? 아, 같은 시 아닌가요? 아마 다를 거예요. 한문 시력이 짧아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이 아프리카 내전 그 현장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뭘 하느냐? 아프리카 난민 그리고 중국의 동포들을
구해준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아, 안 봐도 뻔한. 그렇죠. 영화에서 한 줄 대사를 뽑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전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중국을 건드리면 어디에 있든 찾아가 죽이겠다. 아이고. 이 한 줄이 이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도 죽이겠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주어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예, 그게 문제죠. 오비 일학인지 모르겠지만 두 달 뒤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국 제19차 공산당 대회가 열려요. 시진핑 정부의 군사 굴기 묘하게 오버랩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도는 봤다는 얘기네요. 대단하죠. 역시 여기가 인구가 많다는 게 택시 운전사 1200만 그러면 이건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5손가락 안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네는 앞자리가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엄청나게 이 전랑2라는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영웅을 다룬 영화가 대박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웅은 어벤져스급이 아닌 서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요. 아니, 전랑2에 나오는 주인공은 완전히 어벤져스던데요? 그렇죠. 얘는 쉽게 말하면 중국판 람보예요. 람보. 오호. 안 죽어. 할리우드급 블록버스터 전쟁 무기와 액션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중국 특수부대 요원인 전남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영화를 많이 보셨다면서요. 제가 야구와 함께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한 편 얘기를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예, 택시 운전사입니다. 아하.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저 말고 다른 분이 이분은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이 택시 운전사를 감상한 그 리뷰를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번역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아하. 예, 뭐 구글이 해준 것 같아요. 옆 상영관에서는 중국이 인류를 구한다는 내용의 영화가 상영 중이고 내가 들어간 상영관에서는 평범한 얘기다. 근데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주인공이 택시 운전사라는 지극히 평범한 분이 주인공이다 보니 오히려 이 몰입도가요. 평범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하.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0대 대머리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끓는 거야. 누군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지인들 앞으로 얘네들 모니터링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중국에서는요. 가상의 전쟁 영웅을 만들어낸 영화 전랑2 이게 흥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외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예, 한 달 전에 개봉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1억 5천만 명이 관람을 했대요. 와, 중국인 10명 중 1명. 한국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영화가 나오고 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주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다 보고 나서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났다. 감동했고 매우 부러웠다. 아마도 두 상영관의 관객들은 모두 자신의 조국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군요. 왜 다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 벌써 국내에서 1200만 관객을 돌파했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이 봤어요? 예. 혹시 이 PD님은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대충 내용은 다 들었죠. 예.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뭐 다 아시는 지극히